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TV 알부입니다. 올해 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공급은 무조건 막힌다.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했던 시장에 투기 열풍이 불게 했던 정책,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왜 투기 열풍이 불었을까요? 바로 노무현 정권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풀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이 한 번에 급상승하면서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미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또다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전쟁이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행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중 서울 재건축 관계자를 만나보니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선에서 민간 공급이 가능했기에 공급이 절단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 남지 않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00% 믿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쪽 업체는 당분간 불경기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희소식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된다고 해도 수익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총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쉽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까와 같이 수익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집이 아닌 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검사를 통과를 해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가지 등급 중 2등급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4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수익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게 된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강제로 재건축 관련 법을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인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주택으로 진행하는 역세권 근처 청년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년생,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있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공급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주택 공급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사업을 할 때 청년주택으로 가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업하기 매우 좋은 조건으로 보이나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장기 임대로 가기 때문에 자금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현장 사업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현재 업체 측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기권 외곽에 위치한 입지 조건으로 거주하기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이 불편한 단점이 생겨버리고 제일 중요한 작은 평형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공간이 상당히 비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직접적인 공급을 할 수 없으니
서울 외곽으로 공급을 하는 정책인데 제가 보기엔 서울 수요가 3기 신도시로 갈 확률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경기권 수요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비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서울에 대한 집중도는 올라갈 것이고 지방과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급을 막고 공공 공급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지만 지나친 개입은 정보 실패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서울의 직접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니 서울 외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GTX와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과연 정부의 GTX는 언제 완성이 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공급이 아닌 세금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는 얼마나 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짜배기 부동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